안녕하세요. 지혜의 달팽이 지달입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잡병편이라고 하면 마치 온갖 잡다한 병을 다루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동의보감 잡병편 제한권과 제도권이 우리 삶과 건강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현대인의 시선으로 함께 탐색해 볼 거예요. 동의보감 잡병편은 감기나 전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생기는 병을 제외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내과 질환들을 총망라한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오래된 지혜의 빛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비춰주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짚어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동의보감 잡병편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허준 선생이 집필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자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된 한국의학의 정수입니다. 이 방대한 의서는 크게 5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친구편이 그것입니다. 각 편은 고유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모든 편이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잡병편은 이 중에서 가장 폭넓은 질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잡병이라는 명칭 때문에 자칫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병을 다룬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내과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병의 증상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죠. 동의보감이 오랜 세월 동안 동아시아 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이유도 바로 이런 심오하고 체계적인 구성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잡병편은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잡병편에서 다루는 잡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의학에서는 병을 크게 상한과 온병 같은 외관병과 그 외의 병증으로 나눕니다. 상한이나 온병은 주로 외부의 찬 기운이나 더운 기운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기, 독감과 같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염성을 띠는 질환들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외관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과 질환들을 통틀어 잡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상한 이외의 여러 과의 병증을 아우르는 개념인 셈이죠. 오늘날로 치면 소화기 질환, 순환기 질환, 신경계 질환, 내분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질환들이 모두 이 잡병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소화불량, 고혈압, 당뇨, 불면증, 우울증, 관절염 등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도 잡병의 범주에서 그 원인과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잡병편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내적인 문제들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질환을 다루면서도 동의보감은 각 질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법을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한의학적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동의보감 잡병편 제한권과 제도권에서는 특히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몇 가지 중요한 질병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병이라는 진단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병은 병을 살핀다는 뜻인데요. 한의학의 기본 진찰법인 망진, 문진, 절진, 즉 사관진법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관진법은 단순히 기계적인 진단 도구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망진은 환자의 얼굴색이나 체형, 자세 등을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이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외부에 드러난다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누렇게 뜨면 비위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식이죠. 문진은 환자의 목소리, 호흡소리, 심지어 냄새까지 듣고 맡아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따라 특유의 소리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지는 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병력과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며 환자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식사, 수면, 배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지는 맥을 짚어 신체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데 손목의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맥의 빠르기, 강도, 깊이 등을 통해 오장육부의 기혈 상태를 파악하는 매우 섬세한 진단법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진단법 외에도 오색, 즉 5가지 얼굴색청, 적황, 백, 흑을 통해 환자의 기흉을 점치는 방법이나 명당이라고 불리는 특정 부위의 안색을 관찰하여 병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는 등 매우 세밀하고 독특한 진단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빛이 푸르면 간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붉으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기운과 상태를 읽어내려 했던 옛 선조들의 깊은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진단법들은 현대의학의 다양한 검사 장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환자의 몸과 소통하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잡병편 제두권에서 다루는 내용 중 하나로 파상풍이 있습니다. 파상풍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현대의학의 개념으로 세균 감염을 떠올리실 텐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파상풍의 원인을 상처 부위에 풍의 기운이 침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풍은 단순히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경련성 질환을 유발하는 외부 또는 내부의 병리적 요소를 총칭하는 한의학적 개념입니다. 현대의학의 파상풍균 개념과는 물론 다르지만 상처를 통해 외부의 어떤 요인이 몸속으로 들어와 병을 일으킨다는 개념 자체는 오늘날의 세균 감염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다른 언어로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파상풍의 증상으로는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는 활궁반장과 같은 발작성,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설명하는 파상풍의 전형적인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수백 년 전의 의서가 오늘날의 질병 증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외에도 동의보감 잡병편은 중풍, 학질, 역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각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치료법과 처방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의 질병 양상과 의학적 인식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치료 원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동의보감 잡병편은 단순히 옛날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질병을 이해하고 진단하며 치료하려는 인류의 보편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풀이된 자료들을 통해 이 지혜의 보고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죠. 한국한의학연구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논문 등 다양한 자료들이 동의보감 잡병편의 깊은 내용을 현대인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동의보감 원문의 현대어 번역본을 제공하며 각 질병의 정의와 한의학적 설명을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임상 사례나 쉬운 해설을 덧붙여 동의보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 학술 논문들은 동의보감의 특정 질병 분류나 치료법을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적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동의보감의 방대한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서라고 해도 실제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지혜는 예방과 건강관리의 큰 틀을 제시하며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은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위한 지침서로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근원적인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 잡병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질병은 단순히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은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현대의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전인적인 치료와 예방의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만성질환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 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동의보감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지혜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동의보감 잡병편을 통해 우리 몸의 신비와 질병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고 미래의 건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히 오래된 의학서적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안내하는 영원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현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작업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의보감 잡병편 제한권과 제두권이 담고 있는 놀라운 지혜를 아주 짧게나마 들여다보았습니다. 잡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광범위한 내과 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질병을 진단하고 바라보는 섬세한 시각까지 오래된 지식 속에서 현대 건강관리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적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철학이 담긴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질병이 왜 발생하며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안과 삶의 균형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 귀한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달팽이 지달은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